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데이터로만 승부를 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댓글 한번 봤는데 어떤 분들께서 원전 종목을 손절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손절을 왜 했을까요? 당연히 언론에서 겁을 주고 그 겁을 주면서 동시에 매도 물량이 몇백억씩 터지니까 사람들이 겁먹어서 같이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여러분께서 만약 뉴스가 그렇게 안 터졌으면 이걸 분명히 보유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악재가 특별히 없으니까. 보합을 가는 건 사람들은 잘 버텨요. 손실 나면서 툼에 나오는 걸 못 버티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든 뭐든 상관없이 정부에서 계약 내용을 이제서야 다시 살펴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무도 안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웃기죠? 조금 더 이 불합리한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 시장은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코스닥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저는 뒤통수라고 표현을 해요. 주식을 최소 5년도 아니에요. 그냥 2년만 해보면 알아요. 시장에서 돌아가는 사이클을 보면 무언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기대치로 올라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오르는 척하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종목이 금양입니다. 여러분도 뭐 다 아시죠? 이것도 홍보하는 사람들을 언론에서 앉혀갖고 또는 어떤 유튜버들이 계속 소개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계속적으로 보도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맞는 말처럼 보였죠.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친환경 섹터가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친환경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뭐 몇 년 뒤에는 전기차 시장으로 다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2차 전지를 믿고 투자하고 또 홀딩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대외적인 조건들이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 금양 같은 경우도 매출이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근데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또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마진율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급속도로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버틸 수 있는데 금양이라는 회사는 분기 매출을 봤을 때 그렇게 견딜 수 있을 만한 규모를 가진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뭔가 생산을 해서 파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제조해서. 이런 회사들은 물건 단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입하는 물건 단가. 그래야 팔았을 때 마진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 역시도 적자를 면치 못했죠. 그런데 보시면 기존에 벌었던 돈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분기마다 1조 이상 2조씩 매출을 발생시켰어요. 엄청난 돈을 쓸어 담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자체를 놓고 보면 올라가는 시기가 많이 없습니다. 내려가는 시기는 굉장히 길고 보합을 가는 시기도 긴데 하락 추세도 오래 걸리고 근데 올라가는 시기는 아주 반짝이에요. 한 6개월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봤을 때 구조 자체가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그럼 투자 열풍이 분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 어떤 악재가 생기면 어쨌든 투자 열풍이 불고 내게 수익을 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광기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광기 시장이 열리게 되면 악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원래 좀 부정적이면 조그마한 악재에도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말해서 주식을 10명을 하면 9명이 손실을 보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 9명 중에 절반은 깡통을 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상황 보면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봐도 당황스럽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크게 봐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깡통을 차는 거예요. 그냥 좋은 종목이 위로 깔끔하게 올라가면 누구도 깡통을 찰 필요도 없고 손실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그렇게 깔끔하게 쉽게 올라가 주지 않습니다. 자, 상지건설 보죠. 정치 테마주죠.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한참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항상 정치주는 그래요. 상대편 후보에 대한 어떤 악재가 터지게 돼요. 한 번씩. 그 악재가 터지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60%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단 며칠 만에, 한 열흘 만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 위로 미친 듯이 또 올라가게 되죠. 이 과정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가가 다시 이만큼이나 내려오게 됩니다. 물린 사람 지금 아직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급속도로 내려오면 손절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얘도 그냥 상승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악재가 터져요. 뭐 재판받는다 어쩐다 하면서 악재가 터졌었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오바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러한 문제가 터지고 중간에 악재가 터지고 이러면서 주가가 평범하게 가주는 게 아니라 흔들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게 우연도 아니고 모든 종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세력들이 의도한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이야기하지만 세력을 당해낼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흔들기가 중간중간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투자할 때 대전제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깔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대전제는 뭐예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어. 악재가 있건 뭐가 있건 시장이 조정을 받건 어쨌든 얘는 오를 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이 대전제가 깔려야 돼요. 저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매매에 임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대전제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재료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너무 높은 가격에선 의미가 없죠. 제가 펩트론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무 높은 자리니까. 그리고 아주 근간이 되는 매출이 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수급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수급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어지간한 수급으로는 주식을 올리지 않아요. 세력들이. 평균치 값을 훨씬 뛰어넘는 수급이 발생해야 올릴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수급도 기본 요소가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원전이 이렇게 하락하고 또 지주사 종목들도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경험이긴 하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현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면 주식을 계속해도 되고, 근데 솔직히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걸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주식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주식을 포기하면 그동안 손실봤던 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원금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없으면 그만두시라 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왕 할 거면, 만약에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공부도 제대로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금연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건 누구도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면, 제가 아까 가격을 본다고 했잖아요. 가격이 너무 높아요. 돈을 버는 것에 비해. 너무 미래를 반영한다고 해도 이전에 4,000원대 주식이 2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돈을 몇 배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공장을 갑자기 막 짓는 거 아니면 그래도 몇 년은 걸리죠. 그래서 가격만 봐도 사실 이건 거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복귀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제 말을 참고하셔서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어떤 판단을 내가 내릴지, 어쨌든 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